자, 456번이고요. 잠깐만. 음성이 들어가 있지. 자,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인지도가 높아지면 수입이 증가한다가 참이 되게 하려면 하나의 명제가 더 필요하대요. 이때 필요한 명제를 구할 겁니다. 3단 논법 문제고요. 이런 문제 풀 때는 말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 말들을 P나 Q나 R나 S 이런 것처럼 문자로 고치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인지도를 P라고 둘게. 그 다음에 수입이 증가한다는 걸 S라고 둘게. R로 둘까? 그럼 P에서 R로 가는 게 뭐가 돼야 돼? 참이 되고 싶어. 맞습니까? 요게 참이 되게 하는 하나의 더 필요한 명제를 구할 겁니다, 친구들. 가볼게요.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첨 나왔다, 그지? 이걸 S로 할게요.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이거 P였잖아, 그지? 근데 얘는 이제 증가하지 않으면이고 높아지지 않는다니까 부정으로 보면 편하겠지, 아무래도, 그지? S의 부정은 우리가 나데스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그지? 영상을 보셔야겠죠. 나데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는 여기서 나피가 되겠죠. 그래서 나데스면 나피가 참이다. 이것도 현재 주어진 명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얘가 참이면 이거의 대우도 참이겠죠. P에서 S로 가는 것도 참이겠다. 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 상승 첨 나왔어. 이거는 뭐 여기서 T라고 둘게요. 수입 증가, 아까 수입이 R이었죠, 그지? R. T에서 R로 가는 거겠죠. T에서 R 가는 명제가 이제 참이에요. 그럼 이거의 대우인 나달에서 나T 가는 것도 참이겠죠. 그래서 얘들을 잘 조합을 해서 우리는 뭐 만들어야 돼? P에서 R 가는 게 참이 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문제. 여기 추가적으로 한 개를 더 추가시킬 겁니다, 문제에서.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그럼 보기들도 다 우리가 P, R, ST로 다 고칠 필요가 있어. 판매량이 증가했으니까 이건 S겠네. 인지도 높아지는 건 P겠죠. S에서 P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나됐을 거고요. 가격은 T였는데 상승하지 않으니까 나 T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쓰고 시작할게요.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은 뭐예요? 이게 R이었습니까? R이고 가격 상승은 T였습니다. 가격 상승은 T였고요. 인지도 높아지는 것은 여기서 R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니까 나 T가 되겠죠.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판매량은 여기서 뭐였습니까? S였죠. 그래서 나데스가 될 겁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추가시킬까요? 우리가 얘를 추가시키든지 얘를 추가시키든지 얘를 추가시키든지 얘를 추가시켜서 지금부터 P에서 R로 가는 게 참이 돼줘야 돼. 맞습니까? 보통 이런 문제는 뒤쪽부터 답이 있겠죠, 그지? 5번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나 T면 나데스가 추가되면 P에서 R로 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자, P에서 R로 가려면 보세요. P에서 현재 S로 가고 있습니다. 그 S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R로 가면 되겠죠. 다이렉트로 가도 되고 아니면 S가 T를 거쳐서 R로 가도 되잖아. 그지? 그러면 P가 결국 R로 가는 거니까 문제에서. 근데 자, 5번이 추가되면 나 T에서 나데스로 가요. 이 명제가 참이니까 누가 참입니까? 이거의 대우도 참일 거예요. S에서 T로 가는 것도 참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보세요. 주어진 거고요. 지금 내가 추가한 거고요. 주어진 겁니다. P에서 S로 가는데 그 S가 어디로 갑니까? T로 가죠. 근데 T가 또 어디로 갑니까? R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야. 이거 쓰면 원래 P에서 S로 가는데 내가 추가시킨 게 S에서 T로 가는 거예요. 다시 T가 원래 R로 갔으니까 결국 P는 어디로 갑니까? R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명제가 참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을 추가시키면 가능하겠구나 라는 겁니다. 일단 그치? 5번은 답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3단 논법이야. 이어지는 거야.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또 보세요. 4번에 가격이 상승하면 인지도가 높아진다. R이면 T가 추가가 될 거예요. R에서 T로 가는 거 한번 추가시켜 봅시다. 뭐가 가능한지. 근데 T에서 R로 가고 R에서 T로 가면 T랑 R만 거의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T에서 R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P에서 R로 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럼 P에서 T로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P에서 T로 가는 게 없어요. 맞습니까? 그렇잖아. 그지? P에서 뭐 T로 가서 R로 가야 되는데 이 PT 가는 게 주어진 조건이 없어요. 뭐 추가시킨 게 우리가 R에서 T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R하고 T만 계속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P에서 R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3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아니죠. 3번 볼게요. 인지도가 높아지면 가격이 상승한다. 추가된 게 R에서 T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그죠? R에서 T로 갑니다. R에서 T로 갑니까? R에서 T로 가면 가능합니까? R에서 T로 가면 T에서 어디로 갑니까? 또 R로 가지, 그지? 얘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지? 문제에서. 이거는 또 문제가 있나요? 잠깐만. 잘못 적었다. 말해주지. 이거 RT 아니잖아요. 인지도는 뭐예요? 인지도는 P였지. 가격 상승은 뭐였습니까? T였습니까? P에서 T로 가는 거네, 이거는. 그러니까 방금 예시로 든 게 4번이죠, 그지? TR이네, 이게, 그지? TR은 RT만 해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얘는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해요. 그지? 3번이 맞겠네. P에서 T로 갈 겁니다. 보세요. P에서 T로 가면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P에서 T로 가는데 여기서 T에서 R로 가버리니까. 결국 P에서 T로 갔다가 T에서 R로 가버리면 이거는 P에서 R로 가는 걸로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지? 그러니까 3번은 대놓고 준 거지, 문제에서. 그지? 오케이. 가능하네요. 답은 3번하고 5번 일단 나갔다, 그지? 확인해보자. 그래도 2번하고 1번 왜 안 되는지. 나데스에서 나티 가는 거 줬어, 문제에서. 나데스에서 나티 가는 거 주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대우를 이용해서 T에서 S로 간다면 써볼게요, 여기서. 얘랑 얘랑 둘 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자, T에서 S로 가버리면 S에서 뭘로 가는 게 있어야 돼. 그지? 그 다음, 이거 우리 결국은 해야 될 게 뭐냐면 P에서 R로 가는 거 찾을 거잖아. 근데 T에서 S로 가는 거 찾아봤자 뭐가 없어. 그지? 이어지는 게 없으니까. 아니면 나데스에서 나티 가는 거 쓰고 싶은데 둘 다 나데스가 시작점이 거지 끝점은 아니잖아, 한쪽이. 그지? 그러니까 이어질 수가 없다.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또 불가능합니다, 문제에서. 그럼 1번 다 볼게. S에서 P로 간다? S에서 P로 가면 이 P에서 S로 가는 거하고 S에서 P로 가는 게 서로 뭐예요? 왔다 갔다 하겠죠? 지들끼리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게 R로 이어질 수가 없다. 그럼 R과 S에 뭔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어질 수 있는 거는 3번하고 5번일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3단 노법이거든. 요거를 연습하면서 잘 찾으셔야 돼요. 자, 457번 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주어가 충분 조건 된다는 소리는 주어가 Q보다 더 작다는 소리예요. P에서 Q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이걸 설명해서는 주작충이라 했어. 주어가 작으면 충분 조건이라 해서 주작충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을 보셨으면 알았겠지. 자, R에서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은 오히려 주어가 커요. 알았지? 주크필이라 할 겁니다. 내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주어가 더 크면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P에서 오히려 R로 가는 겁니다. 그럼 P에 있는 것들이 모두 Q에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갑니까? 원소가요. P의 진리집합인 4가 Q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A제곱 혹은 B 중에서 4가 무조건 들어간다고. 그럼 A제곱이 4일 수도 있고 B가 4일 수도 있어. 그럼 모르겠어. 그 다음에 P는 R이기 위한 또 뭐예요? 여기서 또 충분 조건이잖아, 그지? P에 있는 4가 R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둘 중 한 개가 4라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죠? 다 만족하는 A하고 B값 중에서 두 개 더한 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해볼게요, 하나씩.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여기 있는 4가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 만족한다니까. 첫 번째, A제곱이 4일 수 있잖아. 그지? 그럼 A가 얼마예요? 풀마 2겠지. 그지? 여기서 두 개 나뉘겠네, 그지? A가 2일 때가 있고 A가 마이너스 2일 때가 있게. 자, A가 2일 때 한번 보자. 그럼 일단 P라는 집합은 원소 4를 가지고 있으니까 끝났고요. Q라는 집합은 이제 4하고 B를 가지겠지? 그 다음에 R이라는 집합을 보면 A가 2였을 때니까 1하고 얼마입니까? 2B 맞습니까? 근데 1하고 2B 중에 또 한 개가 무조건 4가 돼줘야 되거든. 무조건 2B가 4예요. B 값이 2겠구나 라는 거죠. 그럼 A가 2면 B 값은 2겠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볼게요. 그럼 P라는 집합은 여전히 4로 일정하고요. Q라는 집합도 4하고 B는 일정한데 문제는 집합 R이란 게 달라지겠죠. 왜? A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3 집합 기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가 되겠다, 그지? 그럼 이 마이너스 2B가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B 값은 마이너스 2겠죠. A가 마이너스 1일 때 B 값도 마이너스 2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때문에 a제곱이 4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b가 4면 안 돼요? 가능하죠. b가 4일 때 한번 볼게 이제. 자, b가 4면 p라는 집합은 여전히 4예요. 얘는 뭐 변화 없으니까 그럼 되고, q는 현재 a제곱이랑 4를 갖고 있겠지. 그 다음에 뒤에 r 값도 보면 이게 a-1과 현재 4a가 되겠다, 그지? 그럼 a-1이 뭘 수 있어? 여기서 4일 수도 있고, 아니면 4a가 4일 수도 있겠다, 그지? 그렇게 확인하면, 자, a-1이 4라는 소리는 a가 여기서 5라는 소리고, 여전히 그때 b는 4겠지. 그 다음에 4a가 4라는 소리는 a 값은 1이라는 소리고, b 값이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지? 그래서 a, b 짝이 총 4세트가 나와요, 순서상이.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할 거잖아. 당연히 언제입니까? a가 5고 b가 4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답은 9가 되겠구나라는 최대값. 최소를 구하라면 마이너스 4겠지. 요거니까. 됐습니까? 요거야 뭐 하면 되니까 그렇지. 자, 458번에 교육청 문제입니다. 보세요.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을 때 다음 문장이 모두 참이 되게 하는 정수 AB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래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P가 만족한대요. 내가 영상에서도 모든 들어가면 이거는 우등생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 1등이야. 그치? 얘는 무조건 다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해야 된다고. 이런 걸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풀었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축과 접하거나 혹은 만나지 않거나가 되겠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는 작거나 같았다를 우리가 가지고 왔었어. 맞습니까? 근이 없고 만나도 한 근입니다. 중근이거나 근이 없다 해서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쓸 겁니다. a제곱 마이너스 1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a를 관해서 인수분해주면 a-1과 a 플러스 1을 가지고 있겠지.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과 1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정수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a 후보는 마이너스 1, 0, 1 3개 나올 겁니다. 그치? 2번이 문제죠, 그지? 밑에 게. 얘야 뭐 그래. 그렇게 풀고 있다만. 자, P는 낮추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일 때는 주어가 작다 그랬어. P에서 낮추로 가는 게 참이야, 현재. 근데 이렇게 구하기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차라리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뭐 쓸 거냐면 명제가 참이니 대우도 참이다 가져올 거거든. Q에서 나피로 가는 것도 참이 될 겁니다. 이 대우가 무슨 말인 거 하니 뒤집고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영상을 미리 보고 오라 했다, 그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봤다 소리야, 요즘 이제. Q에서 나피로 가는 겁니다. 자, Q부터 볼게요. Q는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이거지.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9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 내 나피는 이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 조건이 되면 이 조건 만족하겠다, 그제? 근데 여전히 우리가 b를 알아볼라, 여기서. b를 모른다, 그지,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는 또 접근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제 한번 고민해보는 거고요, 그지? 그럼 차라리 주어를 그대로 가져올까? 자, 주어 가져올게, 다시.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았다면, 나트는 뭐냐면 얘를 부정하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9가 0보다는 크면 돼요. 그지? 어떤 조건 내에서? 얘를 만족하는 조건 내에서 얘가 반드시 0보다 크면 된다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뭐예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뭐가 되면 되겠어? 0보다 크면 되겠죠, 얘도, 그지? 얘는 접할 수는 없으니까 커야 되기 때문에 얘도 그럼 판별식이겠네. 4분의 d를 쓰면 b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으면 되죠, 이번에. 같지 말고. 그럼 b는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이때 풀면 b 인수분하면 b 더하기 3과 b 빼기 3이니까 b는 마3과 얼마입니까? 3, 4입니까? 여기 들어가는 정수는 뭐 있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해서 2까지가 있겠죠? 아까 a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있다, 그지? 그러니까 순서상 개수를 한번 구해볼래라는 거야, 문제에서. 맞습니까? 여기 몇 개 있습니까, a는? 마이너스 101이니까 3개 있죠. b는요? 마이너스 2부터 해서 2까지니까 5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총 순서상은 a 3종류가 있고 b 5종류가 있으니까 둘이 곱하면 끝나겠죠. 다 해서 15종류가 튀어나오겠지. 1번이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예요. 대우로 쓰고 싶었는데 대우로는 어떻게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명제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겁니다.
이건 앞에 내용을 봐야지 풀 수 있는 내용이다, 그제? 지금부터는 몰라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개념이니까요. 자, 명제를 증명할 겁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증명할 건데 그 전에 용어 제가 볼게. 정의라는 용어가 있고 정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의는 말 그대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을 정의해 볼 겁니다. 뭐였습니까? 얘 정의할 때 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가 이등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게 정의가 돼요. 정의. 그렇죠? 이등 말하는 거야. 근데 이등변이 되면 갖는 성질이 있지. 뭐냐면 밑각이 서로 같고 꼭지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반드시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잖아. 그지? 요거는 정리가 돼요. 정리. 성질은 정리. 그치? 얘를 의미하는 것은 정의가 되는 겁니다. 알지? 물론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용어 정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그치? 그래서 정리는 쉽게 말하면 성질이야. 성질. 가지고 있는 성질. 무게중심이면 2대1이잖아. 그지? 무게중심의 정의는 뭐예요? 중선들의 교점이고 성질은 2대1로 나눈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명제를 증명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의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명제에 또는이 들어가면 되게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명제가 참이면 성질이 뭐지? 대우도 참이겠죠? 그러니까 대우를 가지고 와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마가 참이면 얘가 참일 거니까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겠죠. 같이 따라갈 거니까 그걸로 증명하는 거고.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서술형이 나옵니다. 기류법이랍니다. 기류법은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1 더하기 1은 2야. 그치? 근데 이걸 증명한 사람이 있을 건데 이거지. 그 증명한 사람을 되게 시기 질투해. 어떤 사람이 아니야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거야. 내가 한번 증명해볼게.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이렇게 증명하는 와중에 모순이 생겨. 계속 내가 1 더하기 2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할 건데 막 증명하는 와중에 보면 계속 1 더하기 1은 2가 나와. 내가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모순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뭐라는 다르지? 참이라는 거지. 그치? 그겁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내가 막 증명하려 했는데 그 부정한 것들이 계속 모순이 생겨. 그럼 원래 명제가 무조건 참이겠죠. 이게 수학의 발전이에요. 예전에 수학자들이 하나 증명을 하면 계속 이렇게 반박을 한 거야. 아니야, 넌 나보다 못났어. 내가 증명해볼게. 근데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지. 하다 보면 그게 일종의 성질이 돼버리는 거지. 그겁니다. 피타고라스 증명이 그거죠. 그지? 피타고라스 사람이 증명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 뭐 바스카라든지 유클리드든지 계속 증명을 했어. 아니야 하다 보니까 맞네. 네 말이 맞네. 나도 증명할게.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그겁니다. 이게 수학의 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필수 14번 넘어오도록 합시다. 이런 거야. 왜 대우를 쓰면 좋은지를 보여줄게. 내가 문제에서 자연수 AB에 대해서 AB 곱한 게 짝수랍니다. 그러면 A 또는 B가 짝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는이 들어가면 되게 경우의 수가 많아요. A만 단독으로 가능하고요. B만 단독으로 가능하고요. A, B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잖아,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 명제가 참이면 누가 참이라고? 대우가 참이잖아요. 대우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대하여까지는 건들지 마세요. 부정하라 했다고 해도 자연수 AB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대하여까지는 그대로 두고 뒤에 거만 부정하는 겁니다. 자, 대우는 부정하고 뒤집는 거니까 얘를 앞으로 보내고 얘를 뒤로 보내면서 부정을 하는 거지. 그치? A. 자, 또는 부정해버리면 그리고가 됩니다. B가 됩니다. B가. 자, 짝수를 부정해버리면 당연히 홀수가 되겠죠. 원래는 짝수가 아니면이라고 적어야 되지만 그냥 홀수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홀수이면 뭐 되는데? AB 곱한 게 짝수가 아니다가 되니까 홀수가 되겠지. 이가 대우가 돼요. 이제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A 그리고 B가 모두 홀수예요. A도 홀수, B도 홀수예요. 홀수끼리 곱하면 뭐 나오는데? 홀수 나오지 않습니까? 1 곱하기 3 아니면 3 곱하기 5 그지? 다 홀수 나오잖아요. 그지? 대우가 참이니 누가 참이야? 그러면 명제도 참이겠죠? 아, 얘를 증명해 봤더니 현재 대우가 참이네. 그러면 명제가 참이겠네 라고 쓰면 되겠다. 그지? 자, 근데 이거를 증명해야 되잖아. 우리가
서술형이 나왔어요. 써야 돼요. 그치? 이거만 써놓고 쌤 예를 들어서 여기서 A가 1이고 B가 3이니까 둘이 곱하면 A, B가 3이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라고 하지 말고요. 이거는 수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초딩 방식이죠, 이게. 그럼 숫자가 따르면 어떡할 건데, 그치? 이걸 한 번에 정리해 봅니다. 자, A가 홀수니까 우리가 홀수 방정식을 쓸 거예요. 2K-1 혹은 2K 플러스 1. 이게 홀수 방정식이 됩니다. 보통 2K 빼기 1 적어요. 뒤에다가 K는 자연수라고 쓸게요. 이게 영상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추가하는 거야, 내가. B는 또 홀수 방정식이니까 내가 2n-를 둘게요, 여기서. M도 자연수. 자, 둘이 한번 곱해볼게요. 적지 마세요. 여기 있으니까. 둘이 곱하면 2K-1에다가 우리가 2m 빼기를 곱할 건데, 전개하면 4KM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거 3개는 2로 묶어낼 수 있겠네, 우리가. 2로 묶어내면 2KM 마이너스 K 마이너스 M이고 뒤에는 플러스 1 되겠지. 어떤 수에다가 2를 곱했습니다. 무조건 짝수겠지. 근데 그 짝수에 다시 1을 더하네? 결국 뭐 됩니까? 홀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 홀수고 얘들 홀수인데 둘이 곱해봤어. 전개해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앞에 거 3개는 2로 묶어낼 수 있으니까 내가 2로 묶어냈다고 이렇게. 어떤 수에다가 2를 곱할 거니 당연히 이건 짝수가 되겠지. 근데 거기 2를 또 더해버리면 홀수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명제가 증명하는 거구나. 대우가 참이니 원래 명제가 참이다 라는 대우법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문제에서. 시험에는 이게 객관식으로 잘 나옵니다. 일단 뒤에 문제 보면 알겠지만. 자, 볼게요. 이게 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건데 증명까지는 안 써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알았죠? 눈으로 보세요. 그냥 보세요. 대우 쓰면 뭐예요? 이거는 부정 안 하는 거지. 이건 그대로 두고 얘를 뒤집어주고 뒤집어주면서 부정을 할 거니까 x가 0이고 또는 y가 0이면 xy 곱한 건 0이다 라고 증명하는 거야. 맞잖아. 둘 중 한 개는 최소 0이면 무조건 곱하면 0이겠지. 당연하지, 얘가. 뭐 증명하면 어떻게 쓸 건데요? x가 0일 때 y가 0이 아니야. 그래도 xy 곱한 게 얼만데? 0 아이가? 두 번째는 x가 0이 아니고 y가 0에도 xy 곱한 게 얼마입니까? 0 아닙니까? 어차피. 세 번째는 둘 다 0일 수 있지. x가 0일 수 있고 y 0이면 어차피 두 개 곱하면 0이잖아. 어찌됐건 다 0이 나와요. 그지?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가 참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이거 대우 쓰면 x가 1보다 작고 또는 그리고로 바뀌죠. y도 1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그러면 두 개 더한 x 플러스 y는 2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1보다 작은 것끼리 더하면 당연히 2보단 작겠지. 맞지? 이건 당연한 소리고, 그지? 얘도, 자, m이 짝수가 되겠지, 그지? 뒤집고 부정하면. m이 짝수가 되면 m제곱도 짝수다 라고 우리가 증명을 할 거야, 지금부터. 그죠? 그럼 m은 2k. 자, m제곱 얼마 됩니까? 4k제곱 되겠죠? 이 4k제곱은 뭔데? 2 곱하기 2k제곱 아이가? 어떤 수에다가 2를 곱했습니다. 뭐예요? 당연히 짝수겠지. 만족한다, 그지? 그래서 얘가 짝수니까 m제곱도 짝수가 되네.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러니까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가 참이겠죠. 그 소리입니다, 그지?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써먹을 거니까 m제곱이 홀수면 m도 홀수다. 뭐 같은 말로 m제곱이 짝수가 되면 m도 짝수다까지도 이어집니다. 같은 말이에요, 알았지? 이거 기억하세요. m제곱이 홀수면 m도 홀수, m제곱이 짝수면 m도 짝수. 같은 말이니까 이걸 써먹어야 돼요, 뒤에서. 넘어가 볼게. 자, 이제 서술형이 나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실제로 비슬고에서 나왔던 서술형이고요. 기류법. 아까 뭐라 했노? 기류법은 결론을 부정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어. 맞잖아. 근데 내가 이 명제를 한번 부정해 볼겠습니다. 자, 루트 2는 뭐가 됩니까? 유리수이다가 되겠죠? 유리수가 된다. 유리수이다 라고 쓸게. 자, 이거를 증명하는 와중에 계속 모순이 생기면 뭐야?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소리겠지? 자, 루트 2가 유리수이다를 증명하려면 유리수가 어떤 수예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 아닙니까? 그지? 그럼 내가 루트 2를 a분의 b라고 둘 겁니다. 분수가 되니까. 그지? 그리고 또 분수 표현할 때는 약분 다한수 맞지? 옆에다가 적어줘야 돼.
A하고 B는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약분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이거는 안 쓸 거니까. 루트 2는 A분의 B고요. 자, 일단은 양쪽에 A를 곱할게요. 분수 싫으니까. 루트 2A는 B 맞습니까? 양변 내가 제곱해버릴게요. B 제곱은 뭐 됩니까? 2A 제곱이 되죠. 자, B 제곱이 어떤 수예요? 짝수 맞습니까? 어떤 수에다가 우리가 2를 곱했으니까 짝수 아닙니까? 그제? B 제곱은 짝수예요. 우리 방금 증명했죠? 앞에서. 이거를 그냥 짝수로 바꾸면 된다니까. 자, B 제곱이 짝수면 누구 짝수예요? B도 짝수 아닙니까? 그죠? 요거대로 가져올게요. B 제곱이 짝수면 B도 짝수라 그랬는데 분명히 증명할 때. 그럼 B를 내가 짝수로 두면 이거를 내가 2K라고 둘게요. 괜찮습니까? K는 자연수겠죠, 여기서. 자, 그럼 B 자리에 내가 2K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2K를 쏙 대입을 하면 얼마 됩니까? 4K 제곱은 얼마 됩니까? 2A 제곱 되겠습니까? 또 2로 약분했을 때 A 제곱은 뭐 되는데요? 2K 제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A 제곱도 뭐가 됩니까? 짝수가 되죠? 어떤 수에 2를 곱했으니까. A 제곱이 짝수가 되면 A도 뭐라고? 짝수 아닙니까? A도 내가 여기서 뭐 2M 정도로 쓸 수 있겠다, 그제? M은 자연수. 자, 여기에서 모순이 벌써 생겼습니다. 어떤 모순일까요? 우리 시작할 때 A, B가 어떤 수라 했어? 약분 다 했으니까 서로 소인 자연수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되거든? 근데 증명하는 와중에 보니까 B가 어떤 수예요? 짝수거든? A도 뭐예요? 짝수거든? 그럼 짝수가 서로 소가 될 수 있을까? 안 되잖아. A가 2고 B가 4만 되더라도 이미 2가 겹치잖아요. 그치? 1 말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생겼어. A, B가 서로 소인 것에 모순이 생기니까 현재 우리가 부정했던 이 증명 방법이 틀렸겠구나. 오류가 생겼네. 그럼 원래 명제가 뭐란 소리고? 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기류법입니다. 알겠습니까? 답 쓸 때 이렇게 쓰면 돼요. 맞아, 결론에 서술형 했을 때 A하고 B가 짝수가 되면 A, B가 서로 소라는 것에 모순이 생겨요. 서로 소인 것에 모순. 따라서 기존 명제가 참이다 라고 적으면 서술형 쓸 때 아무 문제 없이 점수 받을 겁니다. 기존 명제가 참이겠죠. 이제 그렇게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알았죠? 밑에 거는 나중에 니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교과서 위주로 볼 거기 때문에 이건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했어요. 수업할 때도. 넘어가. 자, 특강 두수 관계, 두식 관계, 대수 관계입니다. 이거만 알면 돼요. 우리가 A에서 B를 뺐는데 그게 양수야. 누가 커? A가 크지? A 빼기 B 했는데 0이야. 그럼 누가 커? A, B가 같죠? 그 다음에 A 빼기 B 했는데 음수가 나오면 오히려 A보다 B가 크다는 소리겠지? 맞습니까? 요 원리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근데 뺄 때 뭔가 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양쪽에 루트가 있을 때 혹은 절대값이 있을 때.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양변에 제곱을 해주면 돼요. 어차피 얘들은 다 조건이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는 조건이거든. 둘 다 양수일 때만 쓰는 겁니다.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문제를 볼 겁니다. 여기죠, 그지?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는 제곱해서 빼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나누기도 가능해요. 둘 다 양수란 조건이 있어야 돼. 왜냐면 음수가 한 개 더 있으면 뒤집어지니까 부등호가. 그치? 그래서 둘 다 양수란 조건이 있고, 나눴을 때도 나눴는데 이게 1보다 크다라는 소리는 분자가 더 크다는 소리겠죠? 같으면 분모 분자 같다는 소리고, 작으면 오히려 분모가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따 볼게 뒤에 거. 이런 거 알려서. 자, 2 더하기 A분의 A가 있고 2 더하기 B분의 B가 있는데 누가 더 크고 작은지를 비교하랍니다. 단 A가 더 크다고 합니다. B보다는 크고 나갔다고 하네요. 양수고. 그러면 빼보는 거야. 2 더하기 A분의 A에서 2 더하기 B분의 B를 뺐을 때 요거가 양수면 얘가 더 크다는 소리고, 그지? 음수면 얘가 더 크다는 소리고, 그런 거 알겠나, 그지? 통분해주세요. 그럼 A 더하기 2랑 B 더하기 2를 곱한 거 분해. 여기 A에는 B 더하기 2가 곱해지겠고 여기에는 A 플러스 2가 곱해지겠지. 통분했대 그냥 한 번에. 자, 그러면 분모는 뭐 생각하지 말고요. 어차피 얘는 양수일 거니까. 분자에 보면 여기 AB랑 여기 마이너스 AB가 사라져요.
맞습니까? 그리고 2a 남고 마이너스 1이 남을 거니까 2로 묶어냈을 때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a 마이너스 b의 부호를 확인해보자. a가 b보다 뭡니까? 크거나 같지 않습니까? 그럼 같을 수도 있고 a가 클 수도 있지. 어찌됐건 음수는 나와 안 나와? 못 나오지? 얘가 0이 되거나 혹은 양수가 되는 가야가 지 그럼 전체 부호도 뭡니까?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 2 더하기 a분의 a가 2 더하기 b분의 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성립하겠다 같이. 그렇게 쓰는 겁니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거에 객관식에는 안 나와요. 서술형에 나오고 있다. 나도 그지? 얘도 한번 보자. 자, 절대값 a 플러스 2랑 절대값 a 더하기 2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래요. 자, 절대값이 있으면 웬만하면 양변 제곱하세요. 그래 편합니다. 제곱해볼게요. 얘는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4배의 절대값 a가 돼요. 알았죠? 안 사라집니다. 얘는 더하기 4. 근데 얘는 제곱하면 어차피 절대값 전체를 제곱하기 때문에 그냥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로 나옵니다. 그럼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비교해볼 거야. 보세요. a제곱 4는 똑같아. 날려. 4도 날려. 그러면 절대값 a가 큰지 a가 큰지 비교하는 거잖아 우리가. 누가 커? 당연히 절대값 a가 크겠지. 어찌됐건 절대값 씌우잖아. 얘는 음수가 못 나온다니까. 얘는 음수가 가능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항상 0보다는 크고 나왔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시는 거죠. 3번은 이건 중1 문제예요. 맞습니까? 이거 풀었더니 2의 60제곱이랑 6의 20제곱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할 건데요. 이럴 때는 지수의 거듭 제곱의 값을 최대 공약수로 맞춰주는 거야. 60이랑 20이니까 20 맞춰주면 얘는 그대로 6의 20승 쓰면 되고요. 얘들은 2의 세제곱의 20승이라고 고칠 수가 있겠지. 그럼 똑같이 20번 곱할 건데 얘는 6을 곱하는 거고 얘는 8을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이제 요거는 중1 때 했다 우리 그제 지수 법칙 하면서 그렇게 비교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얘 나눠서 비교했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게 좀 중요한 게 절대부등식입니다. 무조건으로 만족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에요. x, y가 뭔들, a, b가 뭔들 무조건 만족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 됩니다. a가 b보다 크면 당연히 a 빼기 b 0보다 크겠지, 그지? 그건 당연한 소리고. 이게 당연한 소리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a제곱은 0보다 크고 나왔잖아, 당연히. 그치?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0보다 크고 나왔겠지. 음수를 못 나오니까 애들이.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빵이 되면 제곱 더해서 0 되려면 ab가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는 무조건 ab가 0이겠지?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절대값 a를 제곱하면 그냥 a제곱이 되고 절대값 ab를 곱할 때는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하는 거예요. 얘들 곱하면 절대값 안 사라진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는 조건에서 원래 a가 b보다 컸어. 당연히 제곱도 크고요. 루트 씌운 것도 큽니다. 당연한 소리겠지, 그지? 원래 a가 b보다 컸다면 거기다가 제곱을 해도 a가 크고 당연히.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도 크겠지. 단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막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증명해볼게 지금부터 이게 왜 만족하는지. 자, 1번에 플러스 한 개만 증명할게 내가.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이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대. ab가 뭔들? 진짜요? 진짜요. 자, 이거를 내가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볼게요. 순을 바꿔서 b를 앞에 적어주고 a를 뒤에 쓸게요. 얘를 숫자로 볼 거니까 a한테. 자, 요거 완전 제곱 되려면 앞에 있는 개수의 반틈 제곱 필요하잖아요, 그지? b의 반틈은 2분의 b 제곱해주면 얼마? 4분의 b제곱 필요하겠습니까? 없던 거 더 있으니까 빼. 그리고 원래 뒤에 뭐 있었습니까? b제곱 있었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자, 그러면 앞에 거 3개는 뭐의 제곱이냐면 a 더하기 2분의 b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뒤에 거 2개는 정리해주면 4분의 3b 제곱이 될 겁니다. 야, 어찌됐건 제곱이랑 제곱을 더하면 얘가 0보다는 무조건 크지 않습니까? 그치? 0이 될 수도 있지. 언제입니까? a 더하기 2b가 0이 되면 되고 이 4분의 3b가 뭐 되면 되겠어? 4분의 3b? 아직 b지요. 분명해서 b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렇다는 소리는 얘 b가 0이니까 a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줘야 된다. 그치? a도 0이고 b도 0이 돼버리면 얘는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문제에서. 등호 성립을 항상 뒤에다가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죠. 2번은 내가 증명 안 해도 되겠지. 이미 이 자체가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 혹은 a 빼기 b의 제곱 되니까 얘가 0보다는 크거나 같잖아 무조건.
자, 이것만 보자 돼. a 더하기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등호 성립은 뭐다? 라고 적어주는데 등호 성립이 뭐냐면 얘가 뭐 되는 거야? 0이랑 같아지는 거야. 얘가 0이랑 같아지는 거라니까. 이게 등호 성립이에요. 언제입니까? 앞에가 얘가 0이 되려면 a랑 b가 부호가 서로 반대겠죠, 그지? 얘는 a가 마이너스 b가 되면 등호 성립할 거예요. 그렇지, 같아질 겁니다. 고배는 다 0보다 크고요. 얘도 등호 성립이 되려면 이 a하고 b가 서로 같아야겠죠. 그래야지 0 될 거니까. 그래. a, b가 서로 같으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한 번에 정리해 이거야. a가 마이너스 플러스 b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요 말 안 적으면 감점 당해요. 혹은 틀렸다 할 수도 있어, 학교 시험에서. 등호 성립 꼭 적어줘야 돼요, 뒤에다가. 특히 산술기하랑 고시발 쓸 때 나옵니다. 우리 3번은 이거 곱셈 공식 변형이었는데 기억나는 사람 없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배 ab 그냥 마이너스 ab 빼기 bc 빼기 ca 있을 때는 요거 요렇게 쓰지 않았나 우리가?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마이너스 a 제곱으로 쓴 기억이 없습니까? 이거 증명해? 양변 2 곱해 얼마 돼?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 하고 난 다음에 2배 마이너스 ab 빼기 2배의 bc 빼기 2배의 ca가 0보다 크고 나왔습니다. 양쪽에 2를 곱해도 부등호는 안 변할 거니까 양수 곱했기 때문에. 자, 뭐 하려는지 보일 거야. 보세요. 내가 a제곱 2개니까 하나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는 싹 다 가져올게요. 센 거 날릴게. b제곱 하나 더 2개 있으니까 하나 가져오고요. 하나 더 가져올게요. b제곱. 그럼 다 썼어, b제곱을. 그 다음 마이너스 2bc 가져오고 c제곱 하나 가져올게요. 하나 더 가져올게, c제곱. 다 썼고요. 마이너스 2ca 가져오고 마지막에 a제곱 하나 더 가져오면 골고루 다 썼죠, 우리가. 그지? 이러면 셋 다 뭡니까? 완전 제곱 형태 아닙니까? 얘도 얘도 얘도. 따라서 앞에 거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얘는 b 마이너스 c의 제곱, 맨 뒤에 거는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항상 제곱들을 더하니까 0보다 크거나 할 수밖에 없지. 자, 등호 성립은 언제입니까? 이게 0 되려면요. a, b가 서로 같으면 되고 b, c가 서로 같으면 되고 c, a 서로 같으면 되니까 뭐예요? 결국 a, b, c 셋 다 같아야겠죠. 등호 성립은 a, b, c 다 같으면 성립한다는 겁니다. 요거예요, 말 자체는.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할 거는 요 뒤에 거 3번하고 4번 설명이었어. 이까지 내가 했어, 이 영상에서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입니다.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고3 졸업 때까지요. 알았죠? 산술 평균은 니들이 흔히 알고 있는 평균이에요. 뭐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다. 그지? 기하 평균은 루트를 씌워서 그 a랑 b 값을 곱하는 겁니다. 이게 기하 평균입니다. 두 개 관계가 있어. 항상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얘가 얘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게 산술 기하 평균 관계입니다. 왜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까? 증명해 볼게요, 지금부터. 보세요. 2분의 a 더하기 b가 왜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냐면 첫 번째 양쪽에 2를 곱할게. 그럼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습니까? 양변 제곱할게. 어차피 얘가 더 크니까. 이거 a, b 둘 다 양수라는 보장 있지. 그죠? 양수 조건 하에서 얘를 제곱해도 이거 제곱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곱해주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오른쪽은 4ab가 되겠죠? 자, 4ab를 왼쪽 향해서 오면 보이죠? 바로 그냥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그죠?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무조건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성립하죠? 등호 성립 언제입니까? 이게 0 되려면 a, b가 서로 같으면 되죠. 그래서 a, b가 서로 같을 때는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은근 많이 중요합니다. 알았죠? 까먹지 마세요. 산수기 했을 때 뒤에다 항상 등호는 a, b가 서로 같을 때 증명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식을 외울 필요가 있는데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분모에 2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외울 때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a, b가 2루트 a, 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외워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얘나 얘나 똑같잖아. 그치? 얘로 갑시다. 그럼 산술기하를 언제 쓰는데요? 라고 하면 자, 문제를 줍니다. 시작할 때 뭐 a, b가 있으면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는 조건을 줘요. 일단
주고 시작합니다. 이걸 안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시작하고요. 뭘 구할 거냐면 a 더하기 b를 줘. 이렇게 어떤 값 줍니다. 그때 a, b 곱한 거에 최대값을 구해볼래? 아니면 a, b 곱한 걸 줘요. 이렇게 어떤 값으로 이렇게 별표를 줍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해볼래? 이런 말이 들어오잖아? 백방 얘들은 산술기하 문제입니다. 문제의 구성을 잘 보셔야 돼요. 시작할 때 양수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합을 주고 곱의 최대값을 구하든지, 아니면 곱을 주고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거는 백방상술기하 문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뭘 준다고? 합을 주고 곱의 최대값, 반대로 곱을 주고 합의 최소값, 그 두 개를 구하라 하면 아, 산술기하 문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편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어요. 보세요. A가 양수라는 조건을 줍니다. 일단 그 다음에 두 개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라 합니다. 쓴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아까 전에는 이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줍니까? 곱을 준다면서요. 근데 쌤 곱 안 주는데 여기서 니들 곱 근데 구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이게 A고 여기 B예요. 그럼 A, B 곱해볼래? 얼마 돼요? 무조건 4 나오지. 곱을 은연중에 준 거예요. 아, A랑 A분의 4를 곱하면 우리가 무조건 곱은 4인 걸 알기 때문에 따로 명시를 안 했구나 라는 거야 여기서. 그럼 이 문제는 산술기하 문제가 맞아요. 그치? A가 A고요. 여기서는 B가 뭡니까? A분의 4인 거예요. 그래서 공식에다 대입을 하시면 돼요. 공식 이거라며. 그치? 대입해보자고. A 자리에 A 넣어주고 B 자리에 A분의 4를 넣어주면 돼요. 그게 크거나 같다니까? 누구보다? 2 루트 둘이 곱한 게 얼마인데요? 4죠. 그럼 나오면 2 곱하기 2니까 얘는 또 4보다는 크거나 같습니까?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최소값이 얼마인데요? 4가 되겠죠. 얘는 4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니까. 공식에 대입하면 끝나긴 하는데 이게 산술기한지 아닌지는 판단하셔야겠죠. 먼저. 곱이 일정할 때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항상 학교 시험에서 물어볼 거야. A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만족하는 A 값도 구해서 그 A 값을 라지 M이라 했을 때 그 스몰 M과 라지 M을 더해 볼래? 라고 시험 문제 나와요. 문제에서는. 그러면 A 값도 구하러 가야 돼. 니들 이거 등호성이 뭔지 안다고? 이 A 더하기 A분의 4가 4가 되려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소리는 4가 된다잖아. 그치? 아까 우리 말점에서 등호 성립을 언제 합니까? A, B가 서로 같을 때 하죠. B가 여기서 얘예요. A가 얘고요. 서로 같을 때 하는 두 개 더하는 게 4 됐는데 같은 값이야. 한 개가 얼마나 소리야? 2란 소리겠죠. A가 2가 되면 이 A분의 4에도 2를 대입하면 2가 나올 거니까 문제가 없지. 그래서 아, 그때 A 값은 2겠구나 까지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같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보충학습에 코시-슈바르츠라는 부등식이 있는데 이게 뒤에 문제가 있더라고. 이게 책에도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내가 비슬고에서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 자, 조금 달라. 봐봐. 코시-슈바르츠는 앞에 시작할 때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져요. 산술은 뭐였습니까? 양수가 주어지지. 일단 시작 포인트가 약간 다릅니다. 결이. 쟤는 양수를 주고 얘는 실수를 주네. 쌤, 무조건 0보다 큰 것도 실수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 그치? 근데 0보다 크다라고 명시를 하는 것은 정확히 산술기야. 실수라고 주면 일단 코시도 가능하고 산술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코시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코시는 언제 구하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두 수의 합을 줘요. 이렇게 얼마라고. 근데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혹은 최대값을 구하래. 아니면 범위를 구하래.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산술기랑 달라요. 산술기랑 아까 뭐였지? 이렇게 합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수의 곱을 준다니까? 얘를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곱을. 줘놓고 난 다음에 두 수의 합에 뭘 구하는 겁니까? 최소값만 구하는 거예요.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는 산술기하겠구나. 근데 얘는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는 코시-슈바르츠겠구나. 사람 이름입니다. 알았죠? 코시-슈바르츠라는 사람의 이름에 그 부등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자, 그 공식은 얘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곱한 게 ax 더하기 by 제곱보다는 크거나 나왔습니다. 이게 왜 증명됩니까? 라고 한번 해볼게. 전개해봐봐. 왼쪽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 b제곱 x제곱,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입니다. 자,
자, 오른쪽 전개해 볼게요. 얘는 a제곱 x제곱 2ab xy 되겠고요. 뒤에는 b제곱 y제곱 되겠죠. 일단은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 날릴게. 여기 얘랑 얘랑 죽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죽습니다. by제곱 b제곱 y제곱 얘랑 얘 죽겠죠. 이 항에서 오세요. 자, 그러면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라고 쓰고요. 뒤에는 b제곱 x제곱 쓸게요. 걔가 0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얘도 완전 제곱식이지. ay 마이너스 bx 전체 제곱이죠. 또 제곱이니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수는 불가능하니까. 자, 얘는 등호 성립 면제입니까? ay랑 bx가 서로 같으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성립을 할 겁니다. 이렇게 또 증명하는 게 코시 가르칩니다. 두 개를 비교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뒤에서 봤습니다. 그제? 코시만 다시 볼게요. 여기서 한번 다시. 이 뒤에 영상이 있겠지만 봐봐. 시작할 때 코시는 이렇게 준다니까? xy가 실수 0보다 크단 말이 없어. 두 개 합을 줬어요. 그 다음에 뭘 구하래? 두 수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래. 맞지? 산술에서는 두 수의 합의 최대값 자체가 없거든. 애초에. 그치?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얘는 코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럼 공식을 쓰고 시작해야지. 코시는 이거였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x 더하기 by 전체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았지. 가지고 와서 이제 ab가 xy가 뭔지만 파악하면 끝나는 거야. 문제에서. 얘가 요 형태예요. 문제에서. 그러면 a가 여기서 4겠구나. x는 그대로 x겠고 b가 현재 3이고 y가 그대로 y겠구나. 요 공식 대입을 해주면 돼. 이제 a 자리에 4 넣어주면 되니까 16, b 자리에 3 넣어주면 되니까 9. x제곱 y제곱을 그대로 쓰면 되고 이렇게. 그게 크거나 같네. 누구보다? 4x 더하기 3y 전체 제곱보다. 근데 문제 시작할 때 얘를 줬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래요. 얘가 이거 4까지 넣어주면 얘가 25고 얘가 4니까 둘이 곱하면 100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4x 더하기 3y 전체 제곱이 100보다는 작거나 같겠네? 라는 조건이 주어진다고 문제에서. 그럼 부등식 풀면 얼마 됩니까? 4x 더하기 3y는 누구와 누구 사이? 10이랑 마이너스 10 사이가 되겠죠? 제곱해서 10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치? 그래서 4x 더하기 3y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10이겠죠? 최소값을 물으면 마이너스 10을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얘는 양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느낌 알겠습니까? 얘도 봐봐. 두 수의 합을 줘요. 그리고 두 수의 합에 뭘 보고 있습니까? 최소값 줍니다.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은 산술기하라면서요. 근데 산술기하는 뭐 줘야 돼, 앞에? 그럼 두 수의 곱을 줘야 돼, 곱을. 합을 줘놓고는 합을 구하래요. 이거는 무조건 코시식 가르치면 됩니다. 얘도 똑같이 아까 공식을 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가져오고 요게 현재 ax 더하기 by 전체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니까 알고 있는 식에다가 요게 그럼 a가 되겠고 5x 중에서 5가 a, b가 12가 되겠죠? 여기 넣어주면 돼요. 그럼 25 더하기 144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몰라서 구하는 걸 걸려주면 현재 그렇잖아. 그치? 몰라서 구하는 거고 내뿜으면 되고 얘가 얼마냐면 5x 더하기 12y인데 그게 얼마입니까? 13이지 여기서. 그대로 13 넣어주면 돼요. 13의 제곱이 되겠네. 근데 얘도 169니까 13의 제곱 아니겠습니까? 날려 양변 이렇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는 크거나 같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가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가 되겠구나. 그럼 최소값은 1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산술기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뭐예요? 이거는 코시식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두 수의 합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코시인지 산술인지 안 나오잖아, 정확히. 그지? 그래서 문제를 한번 다시 볼 건데 헷갈리는 게 이런 거야. 그래서 481번 문제 뒤에도 풀었지만 내가 이미 양수 AB로 줍니다. 근데 이렇게 주면 웬만하면 산술기하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거야. 시작할 때 조건에서. 자, P가 A, B를 지나고요. OP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Q라 한답니다. 일단 Q부터 구하는 게 우린 핵심이겠죠, 문제에서. 자, 일단 OP의 기울기부터 구할게요. 이거의 수직이라고 하니까. OP의 기울기는 0,0과
지금 P점인 A, B의 기울기를 구할 거예요. 자,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얼마입니까? A분의 B 맞습니까? OP의 기울기는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는 뭐예요? 이거의 수직이에요. 자, 직선 있고 그 기울기가 수직이란 소리는 뭐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되겠죠? 현재 기울기가 A분의 B면 우리가 새롭게 구할 기울기는 역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다, 그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될 겁니다. 소율이 네가 힘들어하는 직선이야, 이제 이거. 맞죠? 그거지, 그지? 직선을 구할 거야. 보세요. 자, 직선이 뭐랍니까? 이거의 수직인 직선 기울기 구해놨고 뭘 지난다고? P를 지난대.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P분의 A인 거 알고 점이 얼마입니까? 현재 A, B인 거 알잖아, 그지? 직선이 기울기 얘면서 접점을 얘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게 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P분의 A라고 쓰면 되고, 자, X는 들어갈 때 부호가 반대니까 A가 얼마예요? X 마이너스 A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Y는 그대로 뒤에다가 B만큼 더하면 되죠. 직선 완성했다고. 그지? 요 직선이 Y축과 만나요. Y축과 만난다? 그럼 X가 0일 때 값이겠죠? 0로 주면 됩니다. 자, 0이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B분의 A제곱 되면서 더하기 B가 되겠죠. 요게 이제 R 좌표가 되겠죠. B분의 A제곱 더하기 B. 아, 바보. Q지. R이 아니고. 아니요. R은 여기 있습니다. 자, R좌표는 마이너스 A분의 1,0이라고 하고요. 삼각형 OQR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좌표 한번 잡아서 그려볼게, 내가 지금부터. 자, A가 양수죠, 시작할 때. 마이너스 A분의 1 당연히 왼쪽에 있겠네. 여기에 R좌표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A분의 1이라 했고 점 찍어서 R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Q점은 현재 0, B분의 A제곱 더하기 B니까 일단 둘 다 양수잖아, 그지? A, B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있을 겁니다. 이쪽에 Q를 잡아서 이 좌표를 0, B분의 A제곱 더하기 B라고 줄게요. 원점은 여기 있죠. 그래서 그거 세 개를 있는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 요렇게 이어지겠지. 그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그럼 넓이부터 구해줘야겠네. 일단 넓이 구하러 갑시다.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가 A분의 1이고요. 높이가 현재 B분의 A제곱 더하기 B가 되겠습니까? 밑변이 A분의 1이란 길이고 높이가 요거니까, 그지? B분의 A제곱 더하기 B 해서 둘이 전개부터 할게요. 그래서 넓이 구하면 여기는 전개했을 때 2B분의 A가 되겠고요. 여기는 2A분의 B가 되겠죠. 우린 이거에 뭘 구하라고?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확실해졌죠? 이건 산술기합니다. 선생님,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항상 두 수의 곱을 줘야 된다면서요. 두 수의 곱 니들 구할 수 있는 거 아이가 바로? 왜요? 2B분의 A에다가 2A분의 B를 곱하면 무조건 얼마 나와요, 이게? 4분의 1로 동일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A 약분 되겠고 B 약분 되니까 곱시 일정하죠. 곱을 구할 수가 있다고. 곱을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면 일부러 안 줬구나, 이거를. 문제 속에서 곱을 주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리고 시작할 때 뭐라 했습니까? 양수란 조건 좀 봐서는 이게 산술기하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무조건 된다, 그치? 그럼 산술기하 문제니까 공식을 써야겠지. 공식이 뭐였냐면 아까 전에 요거였죠.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았지. 그래서 이건 공식이에요. 위에 있는 A랑 밑에 있는 A는 달라요. 알죠? 이건 공식입니다, 그냥. 공식.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네? 누가 A예요? 여기서 2B분의 A를 내가 A라고 둘 거고요. 2A분의 B는 내가 여기서 B라고 둘 겁니다. 전체로. 그치? 또 대입을 하는 거야, 열식에다가. 얼마 되죠? 2B분의 A 더하기 2A분의 B는 항상 크거나 같겠구나. 2루트. 둘이 곱할 거니까 아까 얼마 였으면 이게 4분의 1이었죠. 아하. 2분의 1 나올 거고 앞에 2 곱할 건 얼마입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의 최소값이 얼마냐면 1보다는 크거나 같네 라는 거죠, 문제에서. 그죠? 답이 나왔네요, 그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